당신은 심지어 자각하지 못한 채 건강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몸을 망쳐놓고 당신의 삶을 단축시키며 심각한 질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이런 일들을 무해하다고 여기며 계속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 시간의 잠을 자도 피곤한 채 깨어납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둔해지며 몸무게가 이유 없이 늘어나고 에너지는 하루가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익숙한 느낌이죠? 이것들은 무언가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신호들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자신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대형 중독이나 희귀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당신의 일상에 속하는 간단한 것들인데 당신이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파괴는 조용해요. 당신은 이미 너무 늦은 시점에 알아차려요. 하지만 오늘 당신은 당신의 건강에 5대 숨겨진 적들을 발견할 거예요. 당신이 아마 매일 하는 일들이 천천히 당신을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패닉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비디오에서는 이러한 실수들을 식별하고 너무 늦기 전에 손해를 복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도록 더 잘 살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할 내용이 당신의 삶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불규칙한 수면의 위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피곤한 채로 일어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지 이미 느꼈나요? 휴식이 새롭게 될 예정이었던 것은 영원한 피로의 고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불규칙한 수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호르몬 분비부터 천 및 세포 재생까지 규제하는 자연 리듬인 생체 리듬을 따릅니다. 그러나 매일 다른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면 이 순환 과정이 완전히 무너져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사람들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및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 행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신체가 조직 수리, 면역 시스템, 강화 및 호르몬 분비 균형 조절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질의 수면은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지 못한 휴식은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조기 노화를 촉진하고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대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더 많은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을 분비하고 포만감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당신은 높은 칼로리와 설탕이 많은 음식을 더 먹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많이 자면 주중에 제대로 잠을 못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명한 잠 보충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습관은 생체 리듬을 더 방해하고 기분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수면의 불규칙한 패턴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말에도 일어나고 잠들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게다가 자기 전에 화면과 인공 조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란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이 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과 같은 밤에 편안한 루틴을 만드는 것도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사치가 아닌 삶의 질과 장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의 조기 소모를 피하고 싶다면 당신의 수면을 조절하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주제에서는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는 또 다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숨겨진 설탕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렇게 많은 설탕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신이 먹는 대부분의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무의식 중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탄산음료, 가공주스, 빵, 조미료, 시리얼, 단백질 바,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식품들도 설탕이 가득하다. 식품 산업은 설탕이 중독성이 있음을 알고 있어서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에 설탕을 첨가하고 항상 더 먹고 싶도록 만든다. 문제는 과도한 설탕이 몸무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몸속에 조용한 염증을 유발하는 데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하나로 간, 신장, 심장과 같은 중요 기관을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설탕은 인슐린 폭주를 유발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내성과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이 몸에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풍부한 식단은 우울증, 불안,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다한 섭취는 기억력을 손상시키고 집중력을 낮추며 뇌의 플라크 축적을 촉진하여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탕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조기 노화입니다. 혈당의 과다는 당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유발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피부 단백질을 파괴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름, 탄력 상실, 그리고 너무 일찍 늙어 보이는 외모가 됩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설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음식 라벨을 읽어보세요. 종종 설탕은 옥수수 시럽, 말토덱스트린, 과당, 포도당, 사카로스와 같은 다른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성분이 제품에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피하세요. 또 다른 중요한 조언은 단맛이 가득한 음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한 잔의 탄산음료에는 최대 10스푼의 설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주장하는 가공 주스조차도 설탕이 첨가되어 가득합니다. 언제나 물이나 설탕이 없는 차 또는 집에서 만든 신선한 주스를 선호하세요. 마지막으로 흰빵, 파스타, 비스킷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빠르게 혈당으로 변하며 식탁 설탕과 동일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제부터 식단에서 설탕 섭취를 줄이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 피부, 심지어 뇌까지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범하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여러분의 몸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수면 부족의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수면 부족이 단지 다음날 피로와 기분 나쁨을 일으킨다고 믿지만 사실은 수면 부족이 여러분의 건강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면은 장수와 건강의 기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밤에는 몸이 본질적인 수리 과정을 겪습니다. 뇌는 하루 종일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고 근육은 재생되며 면역 시스템은 강화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자지 않으면 이러한 과정이 손상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밤 6시간 미만으로 자면 심장 질환, 2형 당뇨병, 비만 및 심지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의 염증 수준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신호하는 렙틴은 감소합니다. 이는 먹고 싶은 욕구를 높이며 특히 탄수화물과 설탕을 섭취하여 체중 증가와 대사 속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코그니티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결정력이 저해됩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지 않은 적이 있다면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입니다. 이제 몇 년 동안 축적된 피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수면 품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동일한 시간을 유지하세요. 당신의 몸은 생체 리듬을 조절할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 전에 화면을 피하세요. 핸드폰, TV 및 컴퓨터의 푸른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진정한 의식을 채택해 보세요. 세 번째로, 침실 환경에 주의하세요. 어두우면서 조용하고 시원한 공간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가능하다면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좋은 매트리스와 베개에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카페인과 과식을 피하세요. 카페인은 최대 6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식사는 소화를 과도하게 일으키고 몸의 이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요입니다.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식사와 운동을 챙기는 것처럼 수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신의 몸, 마음, 장수는 이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주의해야 할 매우 흔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심코 몸의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조심하세요. 앉아만 있으면 생기는 위험 당신은 모를지 모르지만 매일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 단순한 행동이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용하게요. 휴식은 현대 건강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우울증, 그리고 심지어 일부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2번 운동을 한다면 이미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가끔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극도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 몸은 가만히 있는 것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감소되고 신진대사에 해를 끼치며 근육과 관절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란셋, The Lancet 잡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선악습은 흡연과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은 조기 사망 위험을 4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신진대사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신체는 더 적은 칼로리를 태우며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지방세포가 더 쉽게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적으로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심장질환 및 2형 당뇨병과 관련된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체육관에서 몇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가 이미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앉아서 일하는 경우 30분 또는 40분마다 휴식을 취하세요.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집이나 사무실 주변을 조금 걸어 다니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동맥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생활에 더 많은 움직임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차를 좀 더 멀리 주차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걸어 다니세요. 셋째, 즐거운 활동을 즐기세요. 만약 역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야외 산책, 춤, 수영 등 몸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강도 높은 운동만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칭과 가벼운 움직임도 몸을 기능적으로 유지하고 근육통과 관절통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요한 것은 주간에 몇 번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가 건강하게 늙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위협에 직면했을 때 몸을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시켰습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포식자를 피하지 않아도 업무, 교통, 지불해야 할 계산,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항상 경계 상태에 있는 기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몸을 행동 준비 상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가 일시적이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면 손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의 과다는 직접 뇌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집중력을 해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에 영향을 미쳐
밤에 더 혼란스럽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을 자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감염과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마지막으로 심장질환 발병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또 다른 조용한 영향은 소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위염, 역류, 장염 증후군 등을 앓는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 유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건강을 해치기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올바르게 숨을 들이마시는 법을 배우세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숨을 헐거운 방식으로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코르크어로 번역, 다음 텍스트를 코르크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과다하게 맡아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거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또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여보세요. 이러한 물질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로그아웃 하세요. 과다한 정보, 소셜미디어, 그리고 온라인에 머무르는 지속적인 필요성은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예약하여 연결을 끊고 휴식을 취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감정적인 문제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지금 케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체질이 그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지만 거의 필요한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수분 부족은 체를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음식 없이 몇 주를 버틸 수는 있지만 물 없이는 몇 일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채로 평생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약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세포, 조직 및 기관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이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당신의 몸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탈수의 초기 증상은 섬세합니다. 입맛이 말라 건조함, 지속적인 피로, 빈번한 두통, 집중하기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머리가 둔해지고 마치 뇌가 과부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수분 섭취량이 조금만 줄어도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물 부족은 정신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또한 혈액 속의 독소를 걸러내는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콩팥이 잔사를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하며 이는 독소의 축적과 신장 결석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한 피부를 견딜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크림과 노화 방지 제품에 돈을 쓰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이 없으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건조해지며 주름과 자극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분 부족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관절 통증을 자주 느끼신다면 주의하세요.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은 약 80%의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액체를 섭취하지 않으면 이 연골이 빠르게 마모되어 관절통과 관절염과 같은 염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커피, 탄산음료 또는 가공 주스를 마시면서 물을 대신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 중 많은 것들이 수분을 공급하는 대신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음료 속의 카페인과 설탕 과다는 기관 내 액체 배설을 증가시켜 더 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몸이 항상 수분 보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니까? 먼저 습관을 만드세요. 항상 물병을 가까이에 두고 하루 내내 작은 양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목마르다고 느낄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목마름은 이미 신체가 탈수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로 더운 날이거나
운동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수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식단에 수분이 풍부한 식품을 더하세요. 수박, 오렌지, 딸기, 오이와 같은 과일은 신체 수분 섭취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을 넣어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침 일찍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를 촉진하고 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변의 색깔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너무 어두우면 탈수의 명백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연한 노란색 또는 거의 투명한 색상이어야 합니다. 물 부족은 간단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손상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무너지기 전에 이 습관을 바꾸지 마세요. 물은 생명의 연료이며 그것 없이는 당신의 몸이 천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채로 건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 습관들 중 많은 것들이 너무 흔해서 무해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몸을 약화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하며 심각한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변화할 때는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식을 갖게 된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고 과가공 식품을 줄이고 자세를 챙기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을 항상 움직이게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언급한 습관들 중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이미 삶에서 무엇을 바꾸기 시작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이 비디오를 친구와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모르고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